자산가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가장 안전한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호재라든가 금리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은 일시적인 상승에 그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은 상승의 어떤 초기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 묶어보게 되면은 올해는 괜찮아요. 내년에 심각하게 되죠. 26년은 더 심각하게 되고요. 지금은 이 전세가 상승한다면은 저는 집을 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더 투자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소장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을 공부한 지가 한 25년 됐거든요. 그 계기는 1999년도 이제 미분양을 사면서 그 주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싶어서 이제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공부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책을 2권 냈고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책이 결국에는 오른 집값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게 됐거든요. 사람들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 집값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전달하고 싶어서 쓰게 됐습니다. 그 서울 집값이 고점 대비 95% 회복하면서 약간 그때 살 걸 후회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준영 소장님이 보시기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작년보다 많이 바뀐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상승이 어디서 오는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전세 상승과 더불어서 와야 되거든요. 지역마다 조금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부 이제 온기가 돌려면은 시간이 더 필요한데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되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져서 아마 지금보다는 더 체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 수도권만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까지 좀 번져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매매가 상승은 여러 루트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상승이 연결되려면은 전세 상승이 계속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전세 수급이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전세 수급이 문제가 생긴 그 단계는 아니고요. 이 단계가 지금 가을이나 올 연말 정도 되면은 전세 수급에 문제가 연결되거든요. 전세 수급 문제에서 전세 상승으로 가고요. 그 전세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갈 때는 이 상승이 좀 길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호재라든가 금리에 의해서 상승하는 거는 일시적인 우리가 상승에 그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세 상승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도 전세 수급의 불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상승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 지난번 우리가 금리에 의해서 변한 거하고 좀 다른 성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의 어떤 초기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아마 조금 더 상승의 어떤 그런 느낌은 더 많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사려면은 월급을 꼬박 한 15년 모아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 상승으로 집값이 더 길게 오를 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전세가 올라가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금리가 떨어지는 것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 부족에서 옵니다. 근데 이제 금리는 주거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공급은 이제 그 주거를 해결하면서 가기 때문에 전세 상승을 길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상승한 것들은 금리의 영향이 컸다면 지금은 이제 공급의 영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심각한 상태죠. 지금 조금 더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위험한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 자체가. 그래서 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걸 끌 수 있는 방법이 공급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공급을 해도 3년 뒤에 입주하잖아요. 그래서 상승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차이는. 금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성격이 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급은 우리가 이제 파악할 때 한 해 한 해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공급을 체감하는 게 좀 달라요. 우리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의정부 있는 사람이 평택에 이제 있는 사람들하고 또 지역에 거리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평택에 만약 공급 많이 했다면은 의정부 있는 사람이 느낄까요? 못 느끼죠. 그래서 지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급은 누적해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3년 정도의 공급이 돼야지 부족하거나 뭐 많거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로 보게 되면은 전국적이나 수도권이나 작은 물량 아니면 그냥 평균 수준은 돼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공급이 본격적으로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26년까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올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27년까지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 부족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요. 그 단계로 이제 진입하고 있다. 이제 이 공급에 의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끄는 방법은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분양해도 입주를 시킬 수 있는 게 27년도 중하반기거든요. 그럼 26년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 계속 되거든요. 그 27년까지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1만 8천 가구 정도가 후분양제로 공급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후분양을 포함하더라도 공급이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서울은 이제 전체 서울 수도권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서울 내에서는 서울 수도권은 계속 이동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 자체만 공급 부족한 것보다는 경기도 인천까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서울 자체는 굉장히 부족한 건 맞고요. 그리고 그 후분양 자체의 물량 나와도 부족합니다. 경기권하고 인천과 전체 묶어보게 되면은 올해는 괜찮아요. 내년에 심각하게 되죠. 26년은 더 심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뭐 단기적으로 올해 한 해나 이렇게 보는 건 좀 판단하기 좀 그렇고요. 약간 묶어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 전세가, 매매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부동산 사이클상 이제 상승세로 분위기를 바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뀌어가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전세 수급 문제도 지금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 지수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게 한 130 정도 왔는데요. 이게 한 160 정도 올라가야 돼요. 아직 좀 부족하고요. 경기도는 한 110, 120 정도 와 있고요. 인천도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전체를 보기에는 좀 낮은 편이고, 거래량을 봐도 이제 평균 수준까지 못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전체적 분위기는 완전 상승이라 진입했다 하기보다는 상승의 소입에 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원래 이제 이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왔는가 되게 중요한데, 지난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 2008년, 9년도 올라갈 때 그때 한번 이제 올랐다 떨어졌거든요. 그때를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그때는 공급이 많이 된 상태였거든요. 지금은 공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가 좀 다르고요. 다른 게 한 게 있다면 뭐냐면은 전세 가율이 있습니다. 우리 2007년, 8년도에는 전세 가율이 뭐 강남 같은 데 한 35에서 38%가 떨어졌고요. 전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은 52%인가요? 그 수도권 전체로 하면 60%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승기 시작할 때가 60%였어요. 우리 2013년도에. 상승의 어떤 중간에 정도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환경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금리에 의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공급에 의해서 하락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으로 가는 어떤 뭐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클상 보면은 부동산의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승기, 하락기.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상승기라고 보면 될까요? 그거 판단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2013년부터 우리가 이제 상승했잖아요. 우리가 금리가 떨어질 때 이걸 한 사이클을 볼 건지 아니면은 이거 떨어지고 다시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 건지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리의 부분에서 상승 하락이 나왔을 때는 하나의 변수를 보이거든요. 그 변수를 보게 되면 지금의 상승은 한 사이클이고요. 아니면 이걸 하나의 사이클을 봐서 하락기 다음에 상승한다 그러면은 사이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사이클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클을 시작한다면 긴 상승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판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왜 그러냐면은 26년, 7년 되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큰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제 1기 신도시가 물론 공급이 좀 적게 돼 있지만은 입주하는 시작 단계가 26년, 27년 돼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임대차 우리가 혜택 준 완료 기간이 26년, 7년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도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과정, 그게 겹치는 구간이 26년, 7년이거든요. 26년, 7년이 사실은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얘가 만약 상승한다 그러면은 상승 연결해서 나오는 거고요. 만약 27년에 하락이 나온다가 과거와 연결해서 하나의 사이클을 해서 끝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27년이 가장 큰 우리가 이제 어떤 변곡에 하는 기점이 될 거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기다렸던 분들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반인들은 이제 어떤 시점 타이밍을 잡기 힘들잖아요. 이 전세가 상승한다면은 저는 집을 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전세가 상당하는 건 집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시차는 있어요. 전세 상승하고 매매가 상승하는 시차는 있지만은 상승은 언제나 해요. 과거에 우리가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서울은 전세가 상승하고도 매매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세가율이 낮아서 그런 거고 지금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 시차가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마찬가지고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 일정 시간을 두고 매매가 연결돼서 상승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쉽고요. 만약에 내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은 이 매물수를 많이 파악하셔야 되는데 매물수가 어떤 단지에서 전체 단지에서 5% 이상 떨어지게 되면 매매가 상승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에 뭐 100세대가 있는 단지겠다면 매물이 5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너무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승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높은 집값 탓에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탈서울 행렬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 경기 인천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자산 형성의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자금에 맞게 이동하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은 가셨다가 자산이 축적이 되게 되면은 서울로 들으면 좋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자산가 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가장 안전한 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게 가장 잘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울산이거든요. 울산이 서울 다음에 소득이 높은 도시예요. 근데 광역시 중에서는 가격이 가장 낮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산이 축적이 되게 되면 그 돈을 부산으로 이동시키거든요. 그래서 부산 가격이 높죠. 대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득이 낮은 도시인데 그 경북 지역에서 대구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뭐 두 번째로 가격이 높은 도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산이 축적이 되게 되면 좋은 도시로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인천이나 이제 경기도 가셨다가 다시 서울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또 유주택자들 중에서는 이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말은 되게 쉬운데요. 갈아타기 할 때 보통 내 집이 팔려야 되잖아요. 팔리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갈아타기는 제일 좋은데 사실 시장 안 좋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집도 안 팔려요. 그러면 싸게 던져야 되잖아요. 그럼 또 내가 더 많은 돈을 보태서 이렇게 상급지 이동해야 되겠는데 이제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근데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상급지로 좀 될 수 있으면 이동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좋은 지역이 더 많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시장 안 좋을 때는 사실은 모두 다 움츠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가격에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내 집도 그렇게 좋은 가격에 받지 못해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내 집을 조금 이제 싸게 팔더라도 추가적으로 내 자금을 더 투입해서 좋은 집으로 이동하는 게 나중에 상승기에 됐을 때는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선택이죠. 근데 상승기 이동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이동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 됩니다. 좋은 집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싸게 살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집값이 되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도저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선택 용기도 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게 되면은 이 자산이라는 거는 대부분 상승했고요. 또 우리 주택시장에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기 때문에 주택시장도 같이 성장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 이슈가 이제 뭐 인구 감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 뭐 통계도 나와 있다시피 2045년까지는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구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책에도 이제 잠깐 얘기가 돼 있는데요. 상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작은 도시가. 그 도시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인구가 24% 줄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공급이 80%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전국에서 상승률이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근데 인구가 지금 거기는 10만도 안 되거든요. 인구가 계속 줄고 그런데 상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인구 줄면은 그냥 상승하라 한다 이렇게 막연한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사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울 수도권은요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은요. 걱정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보고 있고 이렇게 작은 도시도 올라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소득이 계속 올라간다면은 주택 수요는 계속 있거든요. 이게 작은 도시가 올라가는 이유는 인구는 줄지만 소득이 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제가 만약에 두 개가 다 빠진다면 위험해요. 소득도 줄고 인구도 줄고 이건 위험해요. 근데 두 개 중에 한 개라 되면 주택 수요는 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은 지방하고 달라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지금 뭐 너무 그런데 매몰돼 있지 마시고요.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지나 보면은 좋은 결과가 돼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